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36회 엔딩씬이 너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끝났죠. 파리올림픽 중계방송 때문에 37회는 8월 10일에나 방송될 텐데요.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해 정말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7회엔 공진단 출생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지영에서 이제 박도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녀와 순정남 37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이야기를 예상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36회의 엔딩씬을 보면 비오는 숲속길 어딘가에서 지영이 기억을 되찾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난회 공진단이 대본을 보면서 제작비 문제로 제주도 씬과 비오는 장면을 빼라고 한 걸 보면 그곳이 제주도인 듯합니다. 지영은 숲속에서 연기하던 중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엄마 백미자가 거짓말로 데려간 공진단의 별장에서 도망쳐 나올 때의 산길과 비슷한 곳이었죠. 지영은 이제 하나하나씩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촬영 도중 사라진 지영을 찾기 위해 지영 씨를 애타게 부르며 필승이 숲속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필승을 본 지영은 오빠, 이제 모든 게 기억났어. 다 알았어. 지영은 필승을 안고 펑펑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과연 지영이 어떻게 도라로 돌아갈지 그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요. 아마 필승이 많이 도와줄 듯 보입니다. 한편 36회에서 상구가 애교에게 진단이가 혹시 우리 마지막 이별영에서 생긴 내 아들 아냐? 라고 묻는데 그 순간 진단이 엄마를 부르며 나타났죠. 깜짝 놀란 애교는 진단아, 엄마 고향 오빠야 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상구에겐 아니야, 공대길 회장 아들이야. 이제 곧 APP그룹 공진택 회장의 양자가 되어 그룹을 물려받을 예정이야. 그러니 그런 엉뚱한 이야기로 우리 진단이 앞길 막지 말아줘 라면서 극구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상구를 괜히 필승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게 했겠어요. 우리의 눈치백단 소금자가 어느 날 상구가 떨어뜨린 수첩에 있는 애교 사진을 보고 소금자는 상구 치수를, 마리는 공진단의 치수를 가져오고 필승은 그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래서 공진단이 진상구와 홍혜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진택과 공대숙도 알게 되고 공진단은 파양되고 홍혜교와 함께 쫓겨나게 될 겁니다. 또한 공대숙도 공진단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꼬리를 내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왜 공진단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필승에게 고백합니다. 필승은 짐작했지만 백미자를 향한 미움과 울분으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필승은 백미자를 도라로부터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필승은 도라에게 도라야, 앞으로 네가 도라로 살아가고 컴백하려면 일단 공진단에게 돈 5억을 갚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너의 결백을 밝혀야 해. 5억은 오빠가 마련해 줄게. 그리고 너의 결백을 증언해 줄 그 재연 배우 스폰남은 오빠가 꼭 찾을게 라고 말합니다. 필승은 선후배 모두 동원해 그 재연 배우를 찾아내고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말해주면 선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갑자기 도라가 TV에 나와 공진단의 사주로 재연 배우가 스폰남 역할을 해 거짓 보도를 했다는 사실이 전파를 타고 그 방송을 보게 된 공진단은 깜짝 놀랍니다. 게다가 돈 5억으로 지영을 차지하려 했던 이야기까지 나오자 태희 집에서는 바로 파혼 소식이 옵니다. 백미자에게 준 5억은 당연히 회사 돈 횡령이니 공진택과 이사진들은 그 제옷값을 물어 공진단을 회사에서 쫓아냅니다. 필승은
처음엔 생모인 수연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훗날 자신을 위해 공진택 공진단과 맞서 자신의 편에서 싸워준 수연이 고맙고 또한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 가족으로부터 온갖 모멸감을 견디고 있는 수연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생부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들고 온 사진을 보며 비록 본 적은 없지만 수연의 입을 통해 정말 훌륭한 분이었단 말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혼자였는데 외롭지 않게 혈육인 예쁜 동생 마리가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필승은 수연을 용서하고 엄마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필승은 자신이 복이 많아 엄마도 아빠도 두 분씩이라고 말하며 선영과 현철에게 그리고 수연과 공진택에게 부모로 모시겠다고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말해줍니다. 마리어의 병세 회복에 결정적 도움이 된 필승, 그리고 회사에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 필승의 능력으로 공진택의 마음도 점점 누그러지고 수연을 용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딸 마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자 했던 공진택은 앞으로 마리의 든든한 보호자로 필승 같은 오빠가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 부부는 다시 화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필승이 고고엔터 대표로 발탁되면서 순조롭게 점점 발전해 필승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공진택은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로서 곧 필승을 의논 상대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APP그룹의 후계자로 필승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지영은 백미자의 사채빚 5억을 공진단에게 빌렸기 때문에 억지로 공진단과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그 빚 5억을 필승이 우선 갚아주고 후에 개런티를 받아 갚기로 하고 백미자의 집에서 나와 할머니랑 살기로 합니다. 얼마 후 할머니의 진짜 손녀 지영이 찾아오고 할머니를 모셔갑니다. 도라는 진짜 지영과 의자매를 맺고 할머니는 내 진짜 할머니여 라고 말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끈을 이어갑니다. 마리는 도준과 명동과 도식의 사랑도 익어가고 도준과 도식은 APP그룹의 일원이 되어 필승을 보조하는 자리에서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미자는 후회와 반성을 하며 시골로 내려가 홀로 살게 되고 후엔 자식들이 엄마를 찾게 됩니다. 필승의 집에서는 지영이 도라였다는 걸 알고 모두 환영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주위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끝날 듯 예상됩니다. 주말 연속극이나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주로 해피엔딩과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됩니다. 가족의 악행은 후회와 반성을 거쳐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주인공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거나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갈등을 겪은 주인공 커플은 다시 사랑을 찾고 결혼하게 되며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한 인물이 희생하여 주변 인물들이 구원을 받거나 삶의 변화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회에는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교훈을 주며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당히 믹스매치 되어야 드라마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해 시청률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미녀와 순정남, 우리의 주인공 지영이 도라로 기억이 회복돼 필승과 다시 알콩달콩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합니다.